BBT 미래탐구 중등센터 수학과 박민지입니다. 자, 이번 8월 정규과정 중2 수학 끝내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월수금의 5시 반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1차 기강 8월 17일에 시작해서 1차적으로 10월 23일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 1월 2일까지 종강이 되는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 종강 때는 월금에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진행하면서 수요일에 중학교 2학년 2학기 같이 병행 진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1차 종강을 진행한 후에는 월금의 중학교 2학년 2학기 그리고 수요일에는 1학기를 같이 병행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전 과정을 계속 잊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크게 3교시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1교시를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학교 갔다가 딱 1교시 앉았을 때부터 가장 피곤해하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교시 때 숙제 풀이 확인하고 공통 질문은 편성으로 진행하는데 이때 질문 중에 좀 간단한 힌트를 주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힌트를 줘서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지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2교시가 진행이 되고요. 2교시 때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같이 개념 설명 한번 짚어주고 문제 적용하는 것까지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제가 혼자 다 푸는 과정보다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3교시에는 전 시간 내용,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질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전 시간 내용에 대한 테스트 진행해서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질문 첨삭은 사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때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좀 잘하는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아는 것 같고 나만 몰라서 온 것 같을 때 그럼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제 고민을 해봐도 안 되는 경우들, 남겨놓은 문제들 그런 것들 찾아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특히 3교시에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은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어머님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PPT인데요. 초등학교 100점이 중학교에서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 불안함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중학교 시험에서 특히 우리 대치 지역에서 점수가 나오려면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등선행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고등선행 진행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선행을 한 친구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행이 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선행을 안 했더라면 시간 내에 못 풀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아이들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행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학과정 심화서 풀이 당연하겠죠. 저희 어느 지역보다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심화서가 안정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2가지가 탄탄하게 진행이 됐을 때 기출문제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스러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노출이 되고 또 아이가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시험지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운용상의 실수는 없는지 그런 실수를 잡아가는 작업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중학교에서 안정적인 A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가지를 다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칠판과 선생님만 공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가 이제 의욕적으로 뭔가를 공부하지 않는다면 사실 3가지를 그냥 했다에 의의만 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2가지의 경우를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생각 없이 암기하고 있다. 이거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줄 한 줄이 설명이 아이가 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 그냥 생각 없이 암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의 어떤 조금의 표현만 달라지더라도 아예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했다고 착각했을 가능성 이게 가장 위험하죠. 아이들이 이해가 갔다. 선생님이 설명해준 게 이해가 갔다. 나는 이 문제가 소화가 됐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 다시 이 문제가 배치만 바뀌어서 나와도 이거 뭐지?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선생님이 앞에서 나와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화자가 말하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본인도 같이 이해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직접 풀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한번 풀이를 시켜보거든요. 그럼 아이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분명히 선생님이 설명해줬더니 이거 갔는데 자기가 다시 풀려고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100% 이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자의 경우들이 이제 아이들이 갖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풀이를 점검해줄 누군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제가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점수를 만드는 세 가지, 고등선행은 방황하지 않도록 진행이 돼야 되고요. 중학교 과정 심화서 풀이는 아이가 정말 스스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개별 약점을 잡는 마지막 파이널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 어떤 난이도에 대해서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고등선행이 방황하지 않으려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 빈틈이 없이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각 과정에 어떻게 고등과정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각 단원마다 아이들의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첫 단원 유기수와 순환소수는요, 아이가 연산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특히 나눗셈 연산을 애들이 생각보다 못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 경우나 문장에 진입한다, 이게 이제 국어 문제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많이 실수가 난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시계계산이라고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이 이 파트에서 나옵니다. 네, 연산력과식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가는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이 저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 식 잡는 습관을 꼭 잘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 과정이 잘 안 되는 친구들, 식을 논리적으로 한 줄 한 줄 못 써내려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공수원 들어가면 앞 단원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식 쓰는 거 꼭 연습을 시켜야 되고, 특히 이 단원에서요, 단항식, 다항식 계산 중에 다항식 계산에서 뺄셈이랑 분수 연산 아이도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연립방 정식이랑 1차 부정식 활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활용에 가끔 친구들이 IQ 테스트처럼 그냥 식 없이 답 맞추고 되게 좋아하면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 마찬가지로 여기서 식 쓰는 습관 잘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함수,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1차 함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3 과정에서 2차 함수 다룰 때 시험 문제에서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수의 값을 정확히 잡지 못하면 나중에 2차 함수부터 해서 고등 과정에는 온갖 함수가 다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를 잘 잡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2학년 2학기 과정으로 넘어오면 이제 삼각형, 사각형 문제부터 해서 이제 피타고라스까지 고형이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특히나 개념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우수수수 틀릴 수 있는 부분, 또 난이도가 쉬우면요, 아이들이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아도 답은 맞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답만 맞고 정확하게 개념 확인이 안 된 상태로 이 과정이 넘어가면 어려운 문제, 난이도 조금만 올라가도 하나도 못 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개념이 정확하게 암기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잘 안 잡혀있으면 나중에 고등과정 할 때요, 그 도형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이제 문이과가 통합되기 전에는 이과 과정 기하를 진행하기 전에 꼭 EBS에서 이제 요 중학교 도형을 정리하는 강좌가 따로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좀 잘 잡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학 확률은 나중에 공통수학 원에서 순열과 조합의 가장 기초죠. 여기 안 되면 나중에 공수 원할 때 뒷부분에서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연계되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또 요즘 확통원이라고 이제 많이들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연계가 많이 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등선행을 방황하지 않으려면이라고 써놨는데요. 고등선행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통수학 원만 한 3번, 4번 끝까지 보지 않고 이렇게 전전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 경우는 저는 중학교 과정으로 제대로 사고하는 연습이 안 돼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쉬운 내용이지만 이 내용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충분히 돼야 고등선행을 할 때 방황하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심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본 경험이 중학과정에서 좀 쌓여야 아이들이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선행을 방황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중학교 과정으로 아이들이 제대로 사고하고 있는지 꼭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저는 크게 4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논리적인 풀이 완성이죠. 아이가 논리적으로 식을 쓸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또 전날 배운 내용이 체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까먹진 않았는지 그런 걸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이런 테스트들을 쭉 모아놓고 보면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좀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누적 관리로 아이가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우리가 중학교 과정이 고등 수학이랑 연결됐을 때 빈틈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꼭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 중학교 2학년 수학 끝내기, 그래서 수강대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중2 과정 한번 개념은 들었지만 이후 문제풀이가 좀 필요한 친구들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본서부터 심화서까지 풀이 실력을 탄탄하게 가지고 싶은 학생들 환영하고요. 자, 저희 커리큘럼은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문제집은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센에서 1품,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 가지 문제들 정도의 난이도를 좀 풀 수 있게끔 실력을 다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마지막 종강하고 나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이 시작이 되고요. 목표는 심화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실력을 다지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어필 한번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저는 판서 수업과 개별 수업이 좀 혼합된 수업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이 두 가지의 장점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서는 아무래도 진도가 처지지 않고 또 아이들끼리 묘한 그런 경쟁이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판서 수업을 잘 따라올 수만 있다면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 이 친구들 최소로 소화해야 되는 고등 선행 분량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감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그냥 책가방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좀 되시잖아요.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질문을 충분히 소화해주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거고 불안해하실 건데, 그런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녹여내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학생의 풀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풀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 어제 수업 이제 테스트 보고 나는 풀이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 문제 아이가 답은 맞았거든요. 근데 풀이를 보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아이한테 시간 좀 주고 이거 선생님한테 설명할 거다. 설명시켜봤더니 이 부분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증거를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힌트를 좀 더 준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연장선 그려서 합동임을 가지고 마지막에 외심 찾아서 푸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중간중간 확인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연장선 그려주고 아이가 합동 찾을 수 있는지 좀 시간 주고 보고, 합동 찾아서 여기 길이가 같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 합동에서 길이 같으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라는 거 아이가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외심이라면 결국 세곡지점까지 거리가 같으니까 이 길이가 다 같다는 거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문제 진행하고요. 최종적으로 아이 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고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왜를 끝까지 묻습니다. 암기 위주가 아니라 아이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아이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면 별 생각 없이 공부하다가도 계속 제가 불시에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고 언제든지 이제 선생님 물어볼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수업이 달라진다라는 점은 뭐냐면 아이들 이해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또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좀 빠른 친구들은 문제를 제가 더 많이 풀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또 그게 아닌 친구들은 문제를 좀 덜어내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피드백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 친구들은 좀 공부량을 충분히 좀 다져서 반을 좀 올리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개별 수업의 장점을 제 수업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8월 정규 과정도 저를 맡겨주시면 또 열심히 수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박민지였습니다.